안녕하십니까. LG CNS에서 MSA 모델링 팀을 맡고 있는 안현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엣지 있는 요즘 아키텍처인 MSA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LG CNS에서는 2018년부터 MSA와 관련된 기술 및 응용 설계 기법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왔고 2019년 글로벌 선진업체와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면서 MSA와 애자일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런 경험과 기술에 대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MSA에 대한 관심, 주변 여러 기업들의 MSA 도입 상황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어떤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MSA 도입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보면 91% 사용자들이 신규 시스템 도입 시 MSA를 검토하고 있고 5년 뒤인 2023년에는 MSA가 기본 아키텍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20년 7월에 발표한 기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MSA 기술은 하이프 사이클상 거품기, 침체기를 걸쳐 성장기에 들었으며 2년에서 5년 내 시장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자일, 조직 문화와 연관하여 빠른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술로 MSA를 언급하면서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와 모놀리틱으로의 회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MSA가 적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소프트웨어 컴퍼니부터 파이낸스, 뱅킹, 텔레콤, 트랜스포테이션에 걸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으며 91%가 성공적인 적용을 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한국 사례, 특히 LG CNS에서 경험한 사례를 보면 B2C 접점에 있는 쇼핑몰 등 유통 중심으로 MSA 도입과 구축이 초기에 활성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금융, 공공, 통신 영역에서 MSA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 등은 비금융 채널을 중심으로 스몰 애자일 기반의 MSA 적용에 집중하고 있고 영업, 물류 업무의 경우에는 백엔드 코어 영역으로 확장하여 MSA를 검토, 적용하고 있으며 통신사의 경우에는 전 시스템 영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산업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MSA를 성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비즈니스 환경, IT 환경이 다양하고 MSA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지향점에 따라 수준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MSA를 도입하니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MSA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컨센서스가 되지 않아 실행 단계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정책, 조직에 대한 변경 없이 기술적으로만 도입하는 경우 비용 투자 대비 최소한의 혜택만 얻게 되고 서비스를 어떤 수준으로 쪼개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현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서비스 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럼 MSA로의 전환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고객과 미팅을 하거나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에즈이즈 레가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시스템을 조금씩 떼어내어 점진적으로 분리해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한 번에 빅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왼쪽 그림은 기존 모놀리틱 시스템에서 빅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규모에 따라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요구사항도 추가 변경됨에 따라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업무 영역을 MSA로 구축하고 아키텍처 플랫폼을 한 번에 변경하면 임팩트가 클 수도 있지만 경험과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점진적 개선 방식으로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로 조금씩 쪼개 가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모놀리틱 시스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프로세스, 조직,
교육, 아키텍처 등 내재화를 통해 발전해 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MSA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은 경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서비스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쪼개고 검증할 것인가. 두 번째, 쪼갠 서비스를 구현 시 어떠한 기술과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구현해 갈 것인가. 그 첫 번째인 MSA 쪼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쪼개기는 조직이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서비스의 크기를 결정하고 검증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서비스 분리, 평가 검증, 서비스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하는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는 비즈니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서비스 독립성을 확보가 우선적인지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의사결정자들을 포함한 핵심 인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서비스를 분리하고 검증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실제 업무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쪼개어갈지 논의하고 평가해가는 단계인데요. 이벤트 스토밍, 후보 서비스 식별, 서비스 관계를 정의해가면서 실제로 구현한 서비스를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벤트 스토밍은 주로 워크샵 형태로 업무 이벤트를 도출하고 이벤트 흐름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업, IT 담당자, 즉 제3자가 아닌 시스템 오너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개선 방향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적합한 크기로 서비스를 도출해가는 방식이며 워크샵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도출한 다음에는 스토리텔링으로 그룹핑을 해가면서 후보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이 잦은 업무를 별도의 서비스로 분류해낼 수 있고 부하, 장애 등의 이유로 최우선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서비스를 분리해내거나 동일한 기술이 아닌 특정 서비스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분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후보 서비스를 도출한 다음에는 서비스 관계를 도식화하고 정연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간 통합, 분리 관점에서 재정연할 수 있고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API, 펍석과 같은 통신 방식을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찾아진 서비스들이 기존 시스템 기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누락된 부분이 없을지에 대해 크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벤트 스토밍 과정으로 도출된 서비스를 기존 as-is 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원 시뮬레이터는 기존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진으로 변환하고 AI를 활용하여 자동 추천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단위로 분석해 크기와 연관관계를 시각화하고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병합 분리하면서 앞서 진행한 이벤트 스토밍 방식으로 도출된 서비스를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고 정리하면서 최적의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벤트 스토밍 과정을 프로세스화하고 협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워크샵 보드와 MSA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디자인 매니저를 자체 개발하여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MSA 프로젝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중간 설명드린 내용을 모아서 마이크로 서비스 도출을 위한 5가지 핵심 사항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업 키퍼슨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에 기반한 MSA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샵을 통한 MSA의 목표, 수준, 합의점 찾기. 세 번째는 이벤트 중심으로 정의하고 해피 케이스 위주로 스토리텔링하기.
네 번째는 상호 검증을 통한 분리, 통합 등 서비스 재정연하기. 다섯 번째는 MSA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이해 수준 상향 평준화하기. 해당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MSA 프로젝트를 수행한 인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경험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한 사항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온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설계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모놀리틱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서비스 간 복잡하게 호출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 단위로 패키징되고 독립된 저장소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구현 방식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비스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프로세스 측면, 데이터 측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들은 독립된 저장소를 가지게 되고 서비스들은 API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 API 싱크 통신, 펍섭 방식의 어싱크 통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PI First 디자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설계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원활한 호출과 독립적인 서비스 설계, 구현을 위해 서비스 내부 설계에 앞서 API First 디자인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MSA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서비스와 데이터가 개별로 분리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성능, 데이터 조회, 트랜잭션, 서비스 간 테스트, 복잡도 등에서 예상되는 이슈들을 경감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패턴들을 적용하고 구현해 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계 패턴으로 다중 서비스 간에 걸쳐 있는 조회성 업무 처리를 위해 API 컴포지션, CQRS 패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여러 서비스에 걸쳐진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화면 구성 시에 클라이언트에서 빈번히 호출되는 서비스와 데이터 조합으로 인한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른쪽 상단 그림과 같이 서버 사이드에서 API 컴포지션으로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머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줌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의 CQRS 패턴은 저장이라고 하는 커맨드와 조회라고 하는 쿼리에 책임을 분리하는 패턴으로 펍섭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달받아 서비스가 원하는 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I 컴포지션과 CQRS를 구현하는 방식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동기 처리를 활용한 이벤트 방식의 서비스 연동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비스 간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설계 시에 비동기 방식으로 이벤트를 발행하고 필요한 곳에서 구독하여 서비스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청이 집중되는 이벤트성 주문 업무를 별도의 서비스를 분리하여 설계한 경우 주문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인 결제로 연결하여 비동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스템에서 주문과 결제는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두고 주문과 결제를 분리하여 서비스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동기 이벤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비정상적으로 실패되었을 때의 경우를 고려하여 데이터 무결성 처리를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분리로 인해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API First 디자인에 맞춰 서비스 간 API, 펍섭,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우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동기 이벤트 방식으로 설계하여 독립성 확보하기. 세 번째,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데이터 조회는 성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API 컴포지션, CQRS를 활용하기. 네 번째, 서비스는 단일 책임 원칙에 의해 완결성 있는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하기. 다섯 번째, 컨슈머 입장에서 데이터 복제는 허용하되 정합성 원칙에 따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이러한 사항들은 MSA 설계 진행 시에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LG CNS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MSA에 대한 접근 전략, 서비스 도출과 정의,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모습으로 정리하고 애자일과 연계하여 체계화하고 엔터프라이즈 MSA 방법론이라는 형태로 메이킹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팔로우가 아닌 진정한 선도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한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MSA를 단순한 기술로 이해하기보다는 조직, 문화적 변화와 기술적 특성을 연계하여 준비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